고주파라는 그 테크닉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재생을 유도시키는지를 좀 따져보면은 피부 온도를 높여줘서 최대한 넓은 면적에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게 목적이다.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기계에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다행히 그 기계 자체에서 높은 에너지까지 그 지원을 하는 제품이었어요. 미용 시술에서는 부작용 같은 게 없는 선이면은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넣을까 생각을 해보면 스탬핑 방식으로는 화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중화 요리할 때 웍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골고루 태우지 않고 한 부위에 태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무빙을 하듯이 이것도 무빙을 하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. 물론 뭐 임피던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론상으로는 무빙을 하는 게 괜찮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쪽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좀 성격도 있어가지고 메커니즘 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또 임피던스도 그 한 사람의 피부 얼굴 피부를 놓고 봤을 경우에 부위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. 물론 향후에 텐서마 그 업체에서도 그 실시간 임피던스 체크를 하면서 샷이 나가게 그렇게 개선을 하긴 하는데 그게 뭐 기술적으로 가성비가 괜찮으니까 나중에 탑재되는 기능이지 막 엄청나게 막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샷을 한번 할 때 안에 펄스들이라고 해서 여러 개가 다 말은 한 샷이지만 여러 샷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텐서마가 샷 개수가 좀 많아요. 많다는 얘기는 조금 더 잘게 들어가니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파워도 더 높게 할 수도 있고.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글라이딩 모드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배 길이로 내가 움직인다 가정을 했을 때 원래는 6펄스인데 2배 길이니까 12펄스로 12펄스로 하는 뭐 그런 모드로 파라미터 바꾸는 그런 것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문득 들긴 하는데 지금은 모드는 하나뿐이에요. 중요한 거는 그 펄스를 다 합쳤을 때 총 에너지 값이거든요. 근데 그게 기존 스탬핑으로 했을 때 에너지보다 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펄스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글라이딩 모드로 펄스 숫자도 2배로 뛰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설정도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 토닝 자체가 스탬핑으로 해서 딱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걸그룹 뿌리잖아요.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세미나들도 많이 가는데 그 세미나 하시는 그 원장님이 미술 쪽도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시술 테크닉을 좀 표현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골고루 그 레이저를 이렇게 피부에 골고루 뿌려서 균일하게 이제 멜라닌 색소를 이렇게 그 작용시키는 그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패스웨이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가장 좀 골고루 할 수 있다. 왜냐, 그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채색을 하는 경우, 연필로 채색하는 경우 생길 때 가장 무난하게 이분하게 이제 색칠을 하려면은 그냥 한 줄씩 긋는 것보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하는 게 이분하게 채색이 된다. 그런 것처럼 무빙 테크닉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. 접촉 면을 뜨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글라이딩, 스탬핑을 할 때는 그냥 어지간히 세게 눌러주면은 피부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붙거든요. 근데 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탄성도 떨어지고 피부도 얇고 뼈를 바로 붙여서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도 있어요. 그러면은 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
그 각도를 잘 조절해주기 위해서 그립 잡는 방법, 바이올린 활 잡듯이. 두 번째로는 커플링 플루이드 충분히 더 많이 발라줘야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뜨는 상황이 미미하게 확률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. 팁이 잘 꼽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돼요. 팁이 끝까지 안 꼽혀 있어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간에 빠지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팁이 잘 꼽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, 이 표면도 물론 새 거이긴 하지만 혹시나 준비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찍히거나 그런 자욱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주면 좋습니다. 통증 점수를 그 서로 약속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. 제일 못 참을 것 같이 두 번은 못 하겠다 할 정도로 피하고 싶을 만큼 뜨거운 걸 10점 만점이라고, 죽을 것 같은 통증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몇 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, 네. 어느 정도 그 점수가 서로 좀 약속이 되면은 몇 점 이상은 뭐 손을 들어주세요,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. 혹시 평상시에 그 뜨거운 통증 같은 거를 좀 잘 참는 편인가요?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잘 참아서 시술 효과도 높지만 그만큼 좀 화상 위험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가 좀 더 주의를 해줘야 돼요. 자, 이제 임피던스 체크를 해볼게요. 이 아래 턱 라인이 뜨겁죠? 네. 지금 앞으로 뜨거울 부위가 여기 턱 라인하고 이 사이드 쪽이 뼈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많이 통증을 좀 느끼거든요. 일단 무빙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가고 다시 두 번째로 오고, 그리고 이쪽 부위는 좀 열이 모여도 좀 안전한 구역이라서 바깥쪽은 뭔가 열린 공간이에요. 뭐 어디로 빠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, 두 번째는 약간 닫힌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세 번째도 약간 열린 공간. 이 부위도 좀 뜨거움 많이 느끼는 구간이에요. 그 다음에는 시술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패스웨이를 만든 것도 있고, 결국에 한복 그리기를 하는 게 목표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고 다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마지막 시작한 데서 끝나는 거예요. 지금은 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한 3이요. 3 정도? 이제 쭉 계속 해볼게요.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. 많이 뜨거워지면. 이렇게. 아까 3번 만에 끝낸 걸 지금 2번 만에 끝내기도 했죠.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잡는 모양은 약간 바이올린 활 잡는 식으로. 그리고 플루이드도 충분히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, 저는 좌우 대칭을 최대한 하려고 양손을 사용해서 하거든요. 부위마다 권장하는 이제 레벨들이 있는데, 턱 라인은 한 2.5, 그리고 이제 볼 부위는 한 3 정도. 근데 이제 무빙을 하면 장점이 레벨을 계속 바꿔주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고 있어요. 근데 스탬핑으로 되게 에너지 높게 하는 경우 대비 2배니까 그렇지 않은 시술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되겠죠. 항상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플루이드젤을 충분히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.
좀 온도가 올라가면은 임피던스가 살짝 바뀌어요.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제가 레벨 조절을 좀 하긴 하는데 많이 뜨거워 하시는 것 같아서 임피던스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에너지도 같이 떨어져요. 그럴 때 제가 약간 레벨을 좀 더 올리죠. 사실 통증도 임피던스 떨어지면서 같이 줄어들긴 해요. 그 들어가는 에너지도 좀 적어서 그런지.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열을 골고루 하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을 조금 더 올리기는 해요. 일단 300을 끝냈고요. 토탈 레벨 자체가 기존 스태핑 방법에서 600을 했을 때 이 정도 수치보다 조금 덜 나오거나 조금 더 나오거나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는 그 샷 대비 굉장히 소위 요즘 말하는 가성비 시술에 해당되게 진행이 됐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접촉 면적을 최대로 유지하는 거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손목 각도, 뭐 손가락 각도도 중요하지만 커플링 플루이드 충분히 발라주시고 안전하게 시술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